안녕하세요. 인생의 어느 계절에 있든 당신의 하루가 어떠하든 다 괜찮습니다. 벗과 지혜와 함께 잠시 마음의 쉼을 누려보세요. 엄마가 그때 왜 그랬는지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딸이 툭 던진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그래 미안하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오래 보며 생각했습니다. 억울함보다는 그저 이런 마음뿐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나처럼 살지 않기를 바랐을 뿐인데 자식에게 오해받고 때로는 원망도 듣지만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 그 모진 말 한마디 안에 평생의 사랑을 꾹꾹 눌러 담아온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음을 간직한 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성희 씨 이야기. 성희 씨는 73입니다. 젊은 시절 시장 한 귀퉁이에서 채소를 팔았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았고 겨울엔 손이 텄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딸의 학원비가 빠져나가는 날이면 통장 잔고를 3번씩 확인하면서도 마음은 오히려 든든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딸이 놀고 싶다고 하면 성희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는 엄마처럼 시장 바닥에서 푼돈 세며 살지 마라. 악착같이 배워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 딸은 그런 엄마가 무서웠습니다. 정도 없고 냉정한 엄마라고 생각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칭찬 한마디 없었고 힘들다고 하면 그래도 해야지 였습니다. 딸은 엄마 말대로 악착같이 공부해서 전문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할수록 엄마와 거리를 뒀습니다. 명절엔 잠깐 들렀다 갔고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이었습니다. 성희 씨는 그게 섭섭하면서도 한편으론 다행이었습니다. 잘 사니까. 성희 씨가 돌아가신 건 딸이 45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딸은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엄마의 30년치 가계부가 들어있었고 딸은 아무 생각 없이 펼쳐봤습니다. 빼곡한 글씨들을 읽다가 멈췄습니다. 딸 학원비 5만 원, 내 점심 500원, 딸 교복 맞춤, 내 코트 수선, 딸 수학 여행비, 엄마 병원 다음 달로. 딸은 손이 떨렸습니다. 가계부 맨 뒷장을 넘겼더니 거기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나도 공부가 하고 싶었다. 그런데 딸의 앞길을 위해 나는 무식한 엄마가 되기로 했다. 딸아, 내가 똑똑해질수록 내가 작아 보여도 괜찮다. 그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이란다. 딸은 가계부를 덮지 못하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무식했던 게 아니라 딸을 위해 자신의 이름을 지운 것이었습니다.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라. 그 말은 차가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꾹꾹 눌러 담아온
가장 뜨거운 엄마의 사랑이었습니다. 진화 씨 이야기. 진화 씨는 69입니다. 결혼 후 30년을 시댁 뒷바라지로 살았습니다. 명절이면 혼자 부엌에 섰고 시어머니 병수발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그게 아내의 도리라 했고 진화 씨는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딸이 결혼을 앞두고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해? 진화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엄마처럼 바보같이 참고 살지 마라. 이기적으로 내 것부터 챙기고 살아. 딸은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왜 저러지? 왠지 엄마가 낯설게 느껴졌고 결혼을 너무 쉽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딸은 결혼 후에 엄마 말대로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했고 억울하면 따졌습니다. 시댁 눈치를 보느라 자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저 사람은 좀 이기적이야. 딸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과 크게 싸우고 친정에 들렀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있는 딸을 보고도 진화 씨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딸이 좋아하는 삼겹살을 구워줬습니다. 고기 익는 냄새가 방안을 채울 때 진화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보고 이기적이라고 욕해도 괜찮아. 엄마는 내가 누군가의 착한 아내, 착한 며느리로 사느라 속이 문드러지는 것보다 차라리 욕먹고 속 편하게 사는 게 100번 낫다. 딸은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엄마는 그게 싫었어? 진화 씨는 잠시 고기를 뒤집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싫은지도 모르고 살았어. 그냥 그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너는 그러지 않았으면 했어. 그래서 이기적으로 살라고 한 거야. 딸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엄마의 조언이 가볍게 한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평생 자신을 지우며 살아온 엄마가 딸만큼은 그 늪에 빠지지 않길 바라며 온 힘을 다해 딸에게 내민 손이었다는 것을.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라. 그 말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 미리 쳐놓은 엄마의 방패였습니다. 미숙 씨 이야기. 미숙 씨는 76입니다. 치매가 온 지 3년이 되었고 지금은 요양원에 있습니다. 딸이 면회를 갔던 날 미숙 씨는 창가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무릎 위에 놓인 낡은 종이 위에 건반을 그려놓고 그걸 치고 있었습니다. 딸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엄마가 왜 저러지? 요양원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매일 저러세요. 정신이 맑은 날엔 꼭 음악 얘기를 하세요. 딸은 그날 밤 외할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젊었을 때 어땠어요? 외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엄마 피아노 정말 잘 쳤지. 대학도 음대에 붙었었어. 근데 집이 어려워서 못 갔잖아. 그 뒤로 시장에서 생선 팔면서 그냥 다 묻어버린 거지. 딸은 전화를 끊고 오래 울었습니다. 엄마는 딸이 어릴 때부터 너는 예술가로 살아라. 꿈을 포기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딸은 그게 싫었습니다. 재능도 없는데 억지로 피아노를 시키고 미술학원을 보내고 꿈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한 번은 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의 못다한 한풀이를 왜 나한테 해? 미숙 씨는 그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은 그게 엄마를 이긴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미숙 씨가 딸에게 꿈을 강요했던 건 자신의 한을 풀려 했던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선 냄새가 손에서 가시지 않았던 날들, 피아노 건반 대신 생선 비늘을 만졌던 밤들, 그 시간 속에서 미숙 씨가 지키고 싶었던 건 딸이었습니다. 자식만큼은 자신의 본 모습을 잃지 않고 빛나길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한 예술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다음 면회 날, 딸은 요양원에 작은 전자피아노를 가져가 미숙 씨 앞에 놓아드렸습니다. 미숙 씨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두 손을 올렸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한 손가락이었지만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숙 씨 눈에 눈물이 고였고 딸도 울었습니다. 우리 엄마 피아노 잘 치네. 미숙 씨가 웃었습니다. 그래. 딸은 그날 처음으로 엄마의 젊은 시절을 만났습니다. 들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30년치 가계부 뒷장에 아무도 몰랐던 마음을 숨겨두었던 어머니를 만났고 평생 참고 살았던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 딸에게 조용히 방패를 내밀었던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치매로 기억이 흐려진 뒤에도 종이 위에 건반을 그리며 젊은 날에 자신을 지키고 있었던 어머니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세 분 모두 자식에게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냉정하다고, 이기적이라고, 한풀이 한다고. 하지만 그 말들 안에는 자식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미리 대신 짊어지려 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라. 이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 말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 말은 세상에서 가장 짧은 형태의 긴 사랑이었는지 모릅니다. 자식에게 좋은 말만 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던 형편이 있었고, 다정하게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틈이 없었던 날들이 있었고, 그래서 대신 독하게 말했던 그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혹시 지금 자식이 그 마음을 아직 모르는 것 같아 서운하신가요? 언젠간 알게 될 거라고 혼자 기다리고 계신가요? 너무 마음 졸이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성희 씨 딸도 가계부를 보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미숙 씨 딸도 요양원 창가를 보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자식이 아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날 부모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 사랑이었는지를 자식은 혼자 울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독하게 했던 말도, 차갑게 밀어냈던 순간도 다 사랑이었습니다. 표현이 서툴렀을 뿐 마음이 부족했던 게 아닙니다. 오직 딸을 위한 엄마의 지극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비슷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신 주변의 벗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버틸 수 있는 작은 힘이 됩니다. 지금의 당신 모습 그대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늘 곁에 있는 벗처럼 벗과 지혜가 함께 하겠습니다.